아가씨,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장남인 오빠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나서서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재산이 탐나서 시비를 거는 건가요? 출가 외에는 신경 끄고 아가씨는 시댁에서나 잘하세요. 딸도 자식인데 신경을 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랑 다 이야기된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땅을 팔 수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 평생 일군 재산이에요. 어머니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재산을 넘겨주시면 재산 소송도 유류분 청구도 못한다는 거 알죠? 저희한테 잘해야 조금이라도 나눠드릴 테니까 더 이상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이 집 장남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 부모님 재산인데 왜 당신이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재산인데 딸인 내가 알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빠랑 다시 이야기해야겠어요. 아가씨,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게 없을 텐데요. 알아서 하세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남이슬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오빠를 유독 챙기며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에 종종 서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나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나오면 그 서운함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어머니는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소고기 구이를 식탁에 올려두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소고기라 이슬 씨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고기 한 점을 집고 싶었지만 순간 어머니가 먼저 집어 오빠의 접시에 고기를 놓아주는 것을 보고 멈춰야 했습니다. 장남이니 많이 먹어라. 어머니는 오빠에게 고기를 건네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나도 한 번쯤 먼저 고기를 받고 싶은데 이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이슬 씨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으며 고기가 다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고기는 오빠의 접시로 먼저 향했고 그녀에게 남겨진 고기는 몇 점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슬 씨는 어린 마음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 밥만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오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잘 먹어야 힘이 난다. 이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오빠가 먼저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태도에 작은 상처가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가족들의 기대 속에서 오빠가 항상 우선시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족이 고기 반찬을 먹을 때면 이슬 씨는 고기를 마음껏 먹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도 먹어라라고 말하면 그녀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감춘 채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기 한 점을 집곤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짧았지만 이슬 씨의 마음 속에는 부모님이 오빠를 먼저 챙기는 모습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부모님은 나름대로 그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어린 이슬 씨에게는 자신이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 감정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슬 씨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를 장남이라며 더 챙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남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농사일이나 집안일에서 신체적으로 더 힘든 부분을 도맡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수원에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거나 가끔은 부모님이 부재 중일 때 가게를 맡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빠에게
힘이 날 수 있도록 맛있는 고기 반찬을 더 주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들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이슬 씨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받고 싶었던 관심이 오빠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납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서 오빠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관심이 자신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빠가 남자로서 부모님을 많이 돕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다지 영리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곧고 순수한 편이어서 어려서부터 친구들에게 속아 여러 번 손해를 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입장료를 내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가서 오빠에게 현금이 부족하다며 입장료를 모두 내게 했습니다. 그날의 오빠는 친구의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오히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입장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빠는 또 다른 친구와 동업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오빠에게 초기 자본을 맡기게 했고 그 돈을 투자했지만 정작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오빠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상처받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부모님께도 그 사실이 알려져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슬 씨는 그때마다 오빠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가 친구와 시작하려던 사업은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도박성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가 결국엔 손을 뗀 것에 오히려 안도하셨습니다. 이슬 씨는 오빠가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에 부모님이 그를 더 챙기는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빠가 자신보다도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가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오빠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슬 씨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상처들, 오빠가 맛있는 반찬을 더 받을 때 느꼈던 아쉬움 같은 감정들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오빠를 많이 챙기고 돌보는 것은 오빠가 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슬 씨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은 지나 남이슬 씨는 결혼한 지 5년 차 된 주부였지만 그녀의 오빠는 이제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식을 올리진 않았고 사실혼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올해 42살, 만으로는 40살이라며 우기는 노총각이었습니다. 20대에는 서울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친정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의 절반을 날려버리고 결국 친정이 있는 경기도 외곽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큰 과수원을 운영하셨고 땅도 있었으며 오빠가 서울에서 가게를 시작할 때 5억 정도의 땅을 팔아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는 그때도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을 파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오빠가 사업에 성공하면 부모님께 잘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친정오빠는 아버지가 준 돈을 모두 날린 후 3년 만에 무일푼으로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을 살 돈이 없었던 오빠는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하던 과수원의 배달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라 그에 익숙했고 과수원에서 일하는 분들 역시 아버지와 아는 사이여서 오빠는 배달에만 집중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 오빠는 몸살로 내과에 갔다가 올케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오빠는 순하고 잘 속내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와 엄마가 미리 알아내어 잘 넘어갔지만 오빠는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혼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요즘 여자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시골에는 좋은 제품이 없으니 근처 백화점에 가서 사다가 택배로 보내줄 수 있겠어? 당시 친정오빠는 2달 전부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계속 대시하는 중이었습니다. 나 영윤 씨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 그 사람도 서울에서 상처받고 아는 언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어리긴 한데 정말 나에게 잘 웃어주고 언제나 좋은 말만 해줘. 요즘 여자들은 뭘 좋아하지?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고 몇 살인데? 또 꽃뱀 같은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오빠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직장도 있어. 내가 다니는 내과 간호사야. 그리고 나이는 나보다 어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나도 어디 나가면 너 동생으로 보이잖아. 그러니 괜찮겠지. 오빠보다 10살이나 어리니까 너보다도 6살 어리겠네. 그녀는 10살 어린 여자분이 왜 오빠를 만나는지 의아해하며 오빠 혼자 짝사랑하다가 흐지부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엄마가 전화로 오빠와 그 여자분이 영화도 보고 밥도 함께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가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은근히 오빠가 연애를 하니 안심한 듯 했습니다. 나는 영훈이가 이제라도 좋은 처자를 만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다행히 그 아가씨도 서울보다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싹싹해서 다들 그 아가씨를 칭찬해. 그녀는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10살 어린 그 여자분이 왜 오빠를 만나? 서울에서 왔으면 그 나이 또래 남자들도 많았을 텐데. 오빠 혼자 연애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괜히 오빠만 상처받고 끝날까봐 걱정이야.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둘이 연애하냐고 물어볼 만큼 데이트도 많이 하더라. 너희 오빠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와. 엄마는 이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한번 만나봐. 그렇게 그녀는 다음 주말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서울에서 왜 내려왔는지, 혹시 오빠가 물질적으로 공세를 해서 마음을 연 건 아닌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처음 본 순간 그녀는 10살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42살이었고 그 아가씨는 32살이었으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영훈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영윤이라고 해요. 제가 편하게 언니라고 해도 될까요? 저희 자주 볼 사이니까 잘 지내봐요. 아, 그러세요. 저도 반가워요. 우리 오빠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개까지 해주는 사이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이렇게 첫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한번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봐, 내가 우리 둘 사이에 문제 없다고 했지? 10살 차이지만 우리가 잘 사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엄마도 너도 너무 걱정이 많아. 서울에 살다 보니 그녀는 서울살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카페에서 오빠와 아가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맥주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아가씨의 성격이 정말 영업직에 적합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싹싹하고 잘 웃으며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오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가씨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너무 치여서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이 동네가 과수원도 많고 땅도 많아서 다들 부유한 것 같아요.
아가씨는 살짝 취한 듯 하면서 도심에서도 멀지 않고 또래 사람들은 대형 세단을 몰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 또래가 다들 연봉 3천 정도는 벌고 솔직히 부모한테 재산을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들죠. 갑자기 사는 수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길래 술에 취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기에 그녀는 가볍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영윤 씨 정도면 또래 남자가 더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 비해 시골이라 답답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러자 아가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는 시집 갈 때 친정에서 얼마나 보태줬어요?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결혼할 때 친정 도움 없이 했어요. 성인이니까 왜 부모한테 돈 받아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가전은 사주셨지만 다른 건 다 신랑이랑 내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이니까요. 그녀가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가씨는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들 오빠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20억은 훌쩍 넘는다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요.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부모님 재산이에요. 과수원을 팔아야 그 돈이 생기는 거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남매는 과수원을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그때 오빠가 자리로 돌아왔고 아가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심각한 이야기 하는 건데? 당신 표정이 정말 심각해 보여.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아, 나 결혼할 때 엄마랑 아빠가 돈 줬냐고 물어보길래 엄마가 가전만 사주시고 나머진 다 우리 돈으로 시작했다고 얘기했어. 오빠도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 동생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했어. 부모님이 과수원을 가지고 계시고 땅을 팔지 말라고 동생이 얘기한 덕분이지. 우리가 땅은 있지만 그걸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자 아가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부동산 사장님이 오빠 집에 20억 넘게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현금으로 그 정도 들고 계신 줄 알았어요. 오빠도 도움 없이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과수원에서 나오는 수입도 있지만 땅을 팔아야 현금이 생기죠. 그리고 엄마가 팔길 원하지 않으셔서 그건 묶여있는 돈이에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가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수원 땅이 엄마가 팔길 원하지 않는 묶여있는 돈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오빠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첫 번째로 땅을 팔아 도움을 받았고 더 이상 그런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연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가씨는 처음에 오빠의 나이가 많다고 거절했다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갑자기 사귀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오빠네 재산이 20억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았기에 아가씨가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가 친정 도움 없이 시작했다고 말하자 아가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아가씨는 돈이 많은 남자라고 생각해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고 오빠는 그녀의 마음을 잡기 위해 비싼 선물을 사준 듯 했습니다. 오빠는 아가씨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맞춰주고 싶었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과수원을 팔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녀는 아가씨가 돈 때문에 오빠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도 엄마를 통해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우선 간단하게 결혼식을 한대. 영윤이 쪽의 지인들이 별로 없어서 마을 잔치처럼 하려나 봐. 너희 오빠도 나이가 있으니 예식장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대.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결혼을 만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다는 거야?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결혼해야지. 오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래? 결혼을 해보니 시댁이라는 곳이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곳인데. 아가씨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시댁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친정집은 100평 정도 되는 2층 집이었고
반면 아가씨의 집은 좁은 원룸이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혼자 살 수 있도록 3년 전에 집을 펜션급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에서 함께 살겠다는 올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것은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올케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우 같은 외모였지만 엄마에게는 애교가 많아 엄마가 딸보다 낫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내가 영윤이 때문에 요리할 맛이 난다니까. 너희 오빠나 너나 내가 음식 해줘도 칭찬을 하지 않는데 영윤이는 매일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해. 바깥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거든. 엄마는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예비 올케를 딸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오빠도 그녀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잘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올케는 애교도 많고 엄마의 말에 살살 웃으며 비위를 잘 맞추는 성격이었습니다. 올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하며 그녀의 엄마를 친정엄마로 여기고 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오빠랑 어머니랑 잘 살아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해주는 올케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생긴 것과 달리 사근사근한 성격이라 마음에 들었고 신랑도 올케가 들어온 후 장모님이 훨씬 생기 있어지고 밝아지신 것 같다고 이야기할 만큼 엄마는 올케를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농사나 과수원을 하는 며느리들은 대부분 그렇듯이 늘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 한자나 어려운 글은 잘 모르셨고 대개 모든 계산이나 중요한 일은 아빠가 처리하셨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시골에서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자라셨고 위로 오빠가 셋이나 있어서 학교에 다닐 형편이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도 잘 모르셨고 친정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이후로는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환갑 즈음에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옷도 한 번 사면 구멍이 날 때까지 입으시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것조차 돈이 아까워 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엄마는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오빠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온천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온천 여행 예약했으니까 친정에 오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도 말고 너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든가 해. 다음 명절에는 같이 가든가 하자. 방 하나 예약해서 이번에는 같이 못 갈 것 같네. 오빠가 잘 생각했네. 엄마가 한평생 리조트 한번 못 가보셨는데 올케랑 오빠가 신경 많이 썼네. 고마워. 사실 엄마와 아빠는 과수원을 하느라 국내 여행조차 잘 다녀보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온천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그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올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 다음번에 만나면 좋은 선물 하나 사서 갈게. 올케는 곧 답장했습니다. 시어머니라 생각 안 하고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여행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엄마와 통화할 때도 엄마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온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방도 정말 좋고 창문을 열면 바다도 보이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내일은 댁에 사준다고 해서 이렇게 명절이 즐거운 적은 처음이야. 엄마는 정말 즐거워하셨고 온천과 올케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한평생 속만 썩인 오빠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잘하는가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사업이 망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아 쓰러지신 적도 있었고, 오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오빠가 이제라도 엄마를 챙겨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는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셨고,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셔봤어. 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속이 뚫리는 느낌이더라.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 좀 다닐걸. 그게 후회되네.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 덕분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정말 행복했어. 엄마가 보내준 사진 속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이제 친정 걱정을 덜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후 그녀는 명절 때 친정집에 가지 못한 탓에 주말에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도 10년일 텐데 너희 오빠네 부부가 나와 쭉 살겠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어. 집도 며느리랑 같이 살려면 직장 근처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집을 팔고 과수원도 팔아서 시내에 있는 60평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생각 중이야.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랑 이야기 다 된 거예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엄마, 그래도 오빠 이름으로 아파트 계약하지 말고 꼭 엄마 이름으로 하세요. 꼭이요. 알았죠? 엄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도 부동산 아줌마랑 친한 거 알잖아. 비록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주변 인맥이 많으니 걱정 말라고. 그래도 너희 오빠가 이제 마음 잡은 것 같아서 그게 참 좋다. 그래도 재산 문제는 꼭 저랑 의논해요. 엄마한테 안 물려줘도 되는데 엄마랑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과수원이잖아요. 팔더라도 제 값에 팔아야 하고 아빠가 엄마 이름으로 해두면서 절대 자식 이름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희 오빠네가 다음 달에 제주도로 데려가 준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 중이야. 너희 아빠랑 살 때는 과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볼 생각도 못 했거든. 이제는 혼자서 가기도 그렇고 애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녀는 그런 엄마의 태도에 속이 상했습니다. 오빠네 부부가 좋아진 건 반가운 일이었지만 엄마가 너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하라고 강조했지만 엄마는 제주도 여행에 들뜬 나머지 다른 말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사는 건 좋은데 집 명의는 오빠 이름으로 하지 마. 아빠 유언에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과수원은 팔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시내 아파트 구입할 때 꼭 엄마 명의로 해. 오빠는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할게. 내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알았다고만 해. 너 몫으로도 몇 억 남겨줄 테니 더 이상 엄마한테 말 꺼내지 마. 그리고 결혼했으면 친정에도 그만 오고 내 삶을 살아. 여긴 신경 끄고. 그녀는 당황해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잘 챙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땅도 팔겠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잖아.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지났잖아. 오빠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든 1년이든 우리 와이프랑 의논해서 정한 거야. 내가 나서서 일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일은 신경 끄고 결혼했으면 너네 일이나 신경 써. 친정집에 신경 쓰지 말라고. 오빠의 말에 그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에 신경 쓰며 오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던 그녀였기에 오빠의 태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올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올케가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가씨,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잘못일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장남인 오빠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나서서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재산이 탐나서 시비를 거는 건가요? 출가 외인은 신경 끄고 아가씨는 시댁에서나 잘하세요. 나이 어린 올케가 결혼 한 달 만에 출가 외인 운운하며 어른 행세를 하는데 그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딸도 자식인데 신경을 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랑 다 이야기된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땅을 팔 수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 평생 일군 재산이에요. 올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재산을 넘겨주시면 재산 소송도 유류분 청구도 못한다는 거 알죠? 저희한테 잘해야 조금이라도 나눠드릴 테니까 더 이상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이 집 장남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 부모님 재산인데 왜 당신이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재산인데 딸인 내가 알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빠랑 다시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러자 올케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게 없을 텐데요. 알아서 하세요. 그녀는 결국 전화를 끊었고 올케의 본색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상냥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친정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없던 일로 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오히려 오빠 부부의 편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오빠 부부한테 전 재산 넘기시면 안 돼요. 꼭 엄마 통장에 돈을 남겨두셔야 돼요.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우리 그래도 너희 오빠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고 싶다는 일도 있고, 올케도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도 새 아파트 구경 다니니까 참 좋더라. 너희 오빠도 이제 마음 먹고 잘 살아볼 생각이니까. 엄마, 그래도 재산 문제는 꼭 저랑 의논해 주세요. 나한테 물려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엄마랑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과수원인데 팔더라도 제 값에 팔아야 하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 오빠네가 다음 달엔 제주도로 데려가 준다고 했어. 너희 아빠랑 살 때는 과수원 일이 힘들어서 어디 갈 생각도 못했지. 이제 애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너무 좋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의 결정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빠네 부부가 좋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엄마가 너무 일찍 모든 일을 정리하시려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과수원을 아시는 분에게 팔기로 했다고 하시며 벌써 계약금으로 2억을 받았고 오빠와 함께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엄마, 계약할 때 저도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오빠 이름으로 다 해준 건 아니죠? 엄마, 주변에 물어보세요. 재산만 받고 부모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빠가 옛날에 돈 받고 서울 가서 연락도 끊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너희 오빠가 젊고 총각이었지만 이제는 결혼도 하고 참한 며느리도 데리고 왔으니 다르겠지. 엄마도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단 너희 오빠네 부부랑 여행도 다니며 살고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이미 과수원을 정리했고 계약금 2억을 오빠에게 이체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사할 집을 알아본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 찾아가 오빠와 올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올케는 반말로 대응하며 비웃더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오빠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왜 나를 꽃뱀 취급하는 건데. 얘가 여태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 내 앞으로 재산을 넘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앞으로 넘겨달라는 건데 왜 나를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고. 오빠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내 마누라한테 그러는 건데? 우리도 엄마 모시고 산다잖아. 그런데 왜 그러는데? 내가 이 집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가지는 게 맞지. 왜 딸인 네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 오빠와 올케는 마치 그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집을 나간 올케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오빠는 올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내 이름으로 아파트 사주세요. 나 이혼하기 싫어요. 엄마도 며느리랑 사이좋게 잘 지내셨잖아. 부동산 사장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과수원 사장님 오시면 바로 나한테 돈 주세요. 과수원 팔고 나면 돈을 반이라도 며느리 이름으로 이체해줘. 그러면 돌아올 거야. 그녀는 이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인데 오빠 통장에 넣으라고? 그러면 엄마는 뭐 먹고 살아? 오빠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 건데 엄마가 왜 돈이 필요해? 자꾸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너나 신경 끄라고. 1시간 넘게 오빠와 그녀는 고성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엄마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충격받으셨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수원 매입을 희망하던 사장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은 과수원뿐만 아니라 주택도 함께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빠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들고 오셨죠?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그때까지 침묵하던 엄마가 사장님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오래 봐야 한다더니 자식을 너무 믿은 게 실수였어요. 1년은 사귀어 보고 결혼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녀는 놀라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이분을 어떻게 아세요? 엄마는 고개를 돌려 딸을 보며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오빠와 그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몰래 거래를 진행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미리 살 사람을 알아봤고 그 사람이 오늘 온 사장님이었습니다. 오빠는 당연히 이 사장님이 엄마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이미 엄마의 도장과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계약하러 갔고 계약금도 제가 받았는데 이분이 동네 분도 아니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부동산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형님과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부모 재산 다 챙기려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군요. 사실 너희 아빠가 부탁하셨다. 우리 아내가 땅을 팔게 되면 사정을 보러 가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한 거야. 엄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장님이 다들 만류하시더라. 아들아, 너 그 2억 계약금은 아니다. 그건 네 몫으로 빼둔 돈이야. 앞으로 그거 가지고 살아라.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재산이다. 설마 너희가 내 전 재산을 가져가서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빠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난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땅 팔고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와이프한테도 당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팔자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오빠와 올케의 진심을 알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받고 난 뒤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올케가 요양병원을 알아본다는 사실도 엄마의 지인이 알려주었고 부동산 사장님은 부모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후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본 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에게 올케의 의도를 확인해 보자고 조언했고 엄마는 이에 따라 오빠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두고 보기로 한 것입니다. 과수원을 정리했으니 갈 곳이 없다며 모든 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겠지.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고 부동산 아저씨부터 지인들이 많으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나도 알 수밖에 없었다. 사장님은 아빠의 친구고 다들 아빠와 나를 아는 사람들이다. 내가 새 사업을 하겠다며 날 속이려는 걸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기로 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오빠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어릴 때 엄마랑 아빠가 과수원 하시며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면서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큰돈 들고 가서 다 잃어도 엄마는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는데 그제서야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올케를 찾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케가 먼저 오빠에게 부추긴 게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올케는 그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 재산 빼돌리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이었지? 내가 다 들었어. 당신이 알아보고 다니는 걸 모를 줄 알았어? 우리 엄마랑 나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어. 올케는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랑 얼마나 잘 지냈는데요? 여기 제 직장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어떡해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야지. 부동산 사장님께 다 들켰으니 이제 소문 나는 건 시간 문제야. 우리 오빠 재산 보고 결혼한 거잖아. 엄마 과수원 팔라고 하고 이사 가자고 하더니 결국 당신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한 거잖아. 올케는 연신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시내가 어머니 병원 다니기도 편하고 아파트가 주택보다 덜 춥고 걸어 다니기 좋으니까 이사하자고 한 건데 왜 저만 탓하세요? 늘 저 어리다고 무시한 건 아가씨잖아요. 그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모른 척 하겠다고?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 당신이 집을 오빠 명의로 안 해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그 2억도 당신 통장에 입금하라며? 근데 그 돈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아직 입금 전이거든. 올케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올케를 보며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올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며 엄마의 통장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은 내가 들고 있어. 한 푼도 못 받을 테니 그리 알아둬. 유류분 소송 어쩌고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올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사건 이후로 오빠는 올케가 원래 살던 원룸으로 들어갔지만 그들 사이에는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근처에 친구들이 많았기에 오빠 소식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을 팔 계획이었기에 이왕이면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살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고 당분간 오빠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소문이 다 퍼져 엄마는 밖으로 나가기도 꺼리셨기 때문에 그녀는 엄마에게 도시로 오시라고 권했습니다. 엄마, 우리 신랑도 1년에 반은 출장 다니고 나도 엄마가 가까이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즐기며 사세요. 여행도 다녀보셨으니 좋은 것도 아셨고 배우고 싶으셨던 것도 배우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도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도 하고 싶고 엄마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아들만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됐다. 이제부터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볼 거야. 결국 엄마는 그녀의 아파트 단지 옆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집은 그녀의 이모 집과도 가까워서 엄마는 안심하고 이사하셨습니다. 한편 오빠와 새언니는 그 사이에도 자주 싸웠고 결국 오빠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새언니는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곧바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올케는 그녀를 탓하며
자신이 직장을 잃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면서 오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신 직업도 별로고 재산도 없으면 내가 당신이랑 왜 살아? 당신 어머니만 안 계셨다면 과수원 팔고 20억 다 내 것이었을 텐데. 나 그거 믿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럼 그동안 내가 우리 엄마 재산 다 줄 생각을 했던 게 뭐였어? 우리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이젠 부끄러워서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결국 새언니는 오빠에게 재산이 없으면 살기 싫다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눈이 멀어 너무 큰 실수를 했다며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한순간 눈이 멀었어. 엄마 앞에서 다시는 재산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후 오빠는 엄마와 그녀 앞에서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직접 문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오빠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엄마는 한글 학원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하셨고 노인대학에도 다니며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셨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편하게 살기를 바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그녀를 데리고 명품 매장에 가서 가방을 하나 사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남들이 자랑하는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가져보고 싶었어. 이렇게 보니 참 예쁘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가 이런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것, 또 갖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는 더 이상 아끼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즐기며 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이 그녀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